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돌파하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더욱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교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긴박한 순간 속에도 경찰들이 손세정제와 핸드폰 등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20대 여성이 척추 교정 지압 요법인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LA 카운티 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66건이 확인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의료 관계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 속도보다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9.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대였던 지난 5월의 상승폭을 한 달 만에 뛰어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넘어섰습니다. 또 한 달 전과 대비한 상승폭도 5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1% 이상 올랐습니다. 문제는 연료와 식품 가격입니다. 자동차 휘발유 값은 1년 동안 6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란과 우유, 밀가루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오르며 식료품 값은 12% 상승했고 항공권 가격이 34% 급등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은 20% 이상 뛰었습니다. What's surprising is, like I said,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여부나 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인 근원 소비자 물가도 1년 동안 5.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크게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이후로 내려간 기름과 곡물 등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발표된 물가 지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각국의 방역을 다시 조여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on COVID-19 met on Friday last week and concluded that the virus remain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코로나19가 세계적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선포해 2년 6개월 넘게 유지한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선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WH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각국의 방역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점을 비상사태 유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Subvariants of Omicron like BA4 and BA5 continue to drive waves of cases, hospitalization and death around the world.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자 격리 같은 방역 규제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WHO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 1일 사망자 수는 일주일 평균 2,000명대. WHO는 지난달 21일까지 1,000명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사망자 수치가 2배 가까이 늘고 같은 기간 확진자 수도 65%나 증가하자 기존 방역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Governments must also deploy tried and tested measures like masking, improved ventilation, and test and treat protocols.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텍사스주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교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경찰들이 범인의 총격이 시작된 후 1시간이 넘도록 복도에서 서성이거나 손소독을 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보고 있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총격범 셀보도 라모스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은 상황. 교내 복도로 경찰들이 진입합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의외로 경찰들은 총격범과 바로 맞서지 않고 복도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심지어 태연하게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경찰들이 이런저런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머뭇거리는 동안 77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한바탕 소동이 뒤따른 뒤 총격범을 사살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이 사이 무려 21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경찰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꼬집는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Even a single officer has the responsibility to go stop the killing, and that did not happen.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던 학부모들의 시선 역시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Anybody see them do a good job? Just because they tried to go in there, was that good enough? Was that good enough for the people that were bleeding out? That wasn't good enough. 이에 대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경찰이 몸을 사린 것이 아니라면서 사건 초기 현장 지휘관이 총기 난사가 아닌 협박이나 인질극으로 오판해 대응에 실패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 비난을 받던 유벨디 독립교육부 경찰서장은 결국 어제부로 사임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엔 텍사스 공공안전국을 비롯해 레인저스, 연방 국경순찰대와 보안국에서 나온 요원들까지 총출동했던 터라 당분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유족들은 총기 난사 생존자들이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과 상의 없이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20대 여성이 척추교정 지압요법인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목 부분의 동맥 4곳이 파열돼 심장마비와 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는 응급처치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목 교정 치료를 받은 20대 여성 케이틀린 젠슨 씨. 어느 날 아침 전신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원인은 동맥 파열이었습니다. That morning we were up and talking to her before work. You're talking to her and then 30 minutes later, she's in the hospital and now in the ICU. 목 부분에 동맥 4곳이 파열돼 심장마비와 뇌 손상이 발생하면서 10분 이상 맥박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젠슨 씨가 최근 카이로프랙틱에서 목 교정을 받고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카이로프랙틱 측은 부상 원인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척추 교정으로 인한 동맥 파열은 흔하진 않지만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Those dissections will oftentimes produce symptoms of headache and neck pain, which then obviously will very typically drive people to a doctor's office. Once they've gone to the medical doctor or chiropractor, the likelihood is that unfortunately a stroke is going to happen.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처럼 오랜 시간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경우에도 동맥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젠슨 씨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사례가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까지 카운티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66건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입원한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감염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성건강 클리닉 종사자와 환자, 그리고 동성애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다음 주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은 갱과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2시 33분쯤 윌셔 블러바드와 옥스퍼드 애비뉴 인근 타코 트럭 앞에서 갱단과 연관된 히스패닉 남성이 30대 남성과 여성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A male Hispanic 33 years of age and a female Hispanic 32 years of age. They were in line for food at the above location, which is Wilshire and Oxford, when the suspect, a male Hispanic, they got into a verbal dispute. The suspect then pulled out a firearm and fired multiple rounds, striking the victims. LA 경찰국은 피해자 2명이 현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올해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전역에서는 1,000건 이상의 총격이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60% 급증한 수치입니다. 미 전역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마약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폐쇄 조치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달까지 마약 복용과 관련한 범죄가 여러 차례 보고된 LA와 시애틀, 포틀랜드 등 16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직원들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A에서는 할리우드 웨스턴 지점과 산타모니카 웨스트마운트, 일가에 위치한 매장 등 6곳이 문을 닫게 됩니다. He had pulled the fire alarm off of the wall, like completely ripped the fire alarm off the wall, yeah. And then he left out, and there was nothing we can do, like we can't stop him. I'm disappointed to see Starbucks, or for that matter, any commercial engagement give up or walk away from the city, and I'm hopeful that they'll change that. 한편 스타벅스는 폐쇄가 확정된 매장의 직원들을 인근 매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며 안전 조치를 위해서 관리자에게 매장 내 화장실 이용과 좌석을 제한하고 영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은 PCR 검사를 한국 당국의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입국자가 직접 입국 후에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되고 지자체 보건소는 이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존 Q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당국은 오는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제출하도록 방역 지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덮치면서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NS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쯤 라스베가스 룩소 호텔 수영장에 갑자기 회오리 형태의 모래바람이 몰아쳐 라운지 의자와 가구들이 날아올라 수영장 이용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대피하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인해 이용객 몇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더스트 데블 현상으로 불려진 이 회오리 바람의 원인은 폭염으로 추정되며 강한 햇볕에 지면 일부가 다른 곳보다 뜨거워지면 데워진 공기가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데 이때 주변 공기가 돌면서 흙먼지를 끌어들여 큰 먼지 기둥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지면 부근의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기고 대체로 봄이나 초여름에 골목 모퉁이나 운동장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숫사슴의 뿔을 상징하는 보름달인 이른바 버크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3일 동안 1년 중 가장 크고 빛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름달인 버크문이 뜰 예정이며 버크문은 지난달 스트로베리 문에 이어 올해 3번째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소보다 16,800마일가량 더 가깝고 14% 더 크고 30% 더 밝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름달은 뜨는 시기에 따라 부르는 전통적인 명칭이 있는데 이번 달은 숫사슴의 뿔이 다 자라는 시기인 7월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돼 버크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육포 제조업체의 반려견 간식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스톤버그 푸드에서 유통된 반려견 간식 제품 샘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모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 배그앤바커 닭가슴살 스트립스와 그린코스트 패츠치킨 크립스 등 6개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반려동물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동맥 감염과 심내막염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톤버그 푸드 측은 연방 농무부와 함께 살모넬라균 감염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총격범 야마가미 테츠아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통일교의 전 재산을 헌납한 이후 집안이 파산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야마가미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부모로부터 집과 건설 회사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5억 원이 넘는 가치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이 돈을 모두 통일교에 헌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一部メディアで報じられている献金問題に関しましては、現在警察が捜査中であると思われますので、この場での言及は避けさせて 결국 3년 뒤 임대주택 월세 70만 원을 내지 못할 처지가 됐고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파산했습니다. 당시 야마가미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파산으로 대학까지 중퇴한 이후 야마가미의 증오는 계속 커져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원인이 통일교라고 여긴 야마가미는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복수 대상으로 삼고 직접 폭탄과 총을 만들었습니다.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도에 있던 야마가미가 차도로 걸어 나와 첫 발을 쏘기까지 9.1초가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는 이후 단 2.6초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총격 전에 범행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警察として要人警護警備の責任を果たせなかったものと極めて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警察庁長官として残儀に耐えません。 일본 언론들은 야마가미가 철저한 계획하에 대중 앞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은 최초의 작품상 후보인데요.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등 모두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당시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주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와 미국 배우 조합상 등을 휩쓸더니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 가운데 역사상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서 공고했던 언어의 장벽을 깨버렸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정재 역시 Lee Jung-jae, Squid Game.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6년 만에 아시아 배우, 그중에서 한국 배우가 지금 저하고 오영수 선생님, 박혜수 배우, 정호연, 이유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가니까 그게 더 기쁘죠. 진짜. 네. 감독상과 각본상, 남우주연상과 남녀조연상 등 모두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외국어 드라마로는 지금껏 가장 많은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는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콘텐츠로서 북미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류 그 자체로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오징어 게임. 몇 개의 상을 휩쓸지는 오는 9월 12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정부는 도피라고 판단했다가 3년 만에 귀순이었다고 판단을 바꾸고 이례적으로 북한 인계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여론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 건 잘못이란 주장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여당 출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반전카드로 북한 문제를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자유와 인권 회복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앞뒤 자르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을 보더라도 살인 등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데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를 인도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냐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현재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추방 사진까지 공개하며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과도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97그룹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후보 등록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을 선언했지만 자격 미달로 출마 불가 결정이 내려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어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의 배경과 과정을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이제 할 예정이고 추후에 결정할 것은 당내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게 박 전 위원장의 계획이지만 당 안팎에선 후보 등록 자체가 반려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오는 17일 후보 등록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고문의 출마 선언도 임박한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 구도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97그룹 주자들은 예비 경선 이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고문 견제에 힘모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제 마음은 확 열려 있고요. 컷오프 이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내 강경파 철험회 출신 장경태, 양이원영 의원의 정청래, 서영교 등 친이재명계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비이재명계에서는 친문 윤영찬, 고민정 의원의 고영인, 송갑석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내 개파 간 대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운전할 때 갑자기 날아든 쇳덩이에 맞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쇳덩이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라는 부품인데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 쪽에서 튕겨나온 쇳덩이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합니다. 쇳덩이에 맞은 운전자가 정신을 잃어가면서 가까스로 갓길의 풀숲에 충돌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1.5톤 화물차를 몰다 변을 당한 김모 씨는 갈비뼈와 손가락 마디가 으스러졌습니다. 봉합수술 후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게 어렵습니다. 칼로 이렇게 착 하는 느낌이잖아요. 통증 때문에 지금 약을 먹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아파서 피는 거예요. 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쇳덩이를 다른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쇳덩이의 정체는 길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화물차 아래쪽에 설치하는 판스프링.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재함에 물건을 더 싣기 위해 지지대로 사용하다 떨어뜨리는데 사고가 나도 문제를 일으킨 화물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치료비 2천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을 자신의 보험과 정부의 보상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판스프링이 관통해 일부 탑승자가 유리 파편에 맞았습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운전 중 판스프링에 맞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등 판스프링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 설치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올 여름에도 전 세계가 극심한 무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번 주말 영국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을 것으로 분석되자 앰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3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경보로 극심한 고온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쳐서 건강한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14개 주도 44도 이상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됐고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미 8일째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과학자들은 극심한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성향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북한과 단교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보수장 데니스 푸슬르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이 자신들을 오늘 승인했다며 이는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주 UN 북한 대사 역시 러시아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섬이 30여 년 만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떼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섬의 6만 헥타르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뚜기떼 습격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사르데냐 섬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뭄과 연료비 상승뿐 아니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승객이 버스에 내린 후 뒷바퀴에 일부러 발을 갖다 대는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거리. 버스에서 내린 한 승객이 뒷바퀴에 한쪽 발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는데요. 잠시 후 문제 승객을 확인한 버스기사가 앞문으로 내려 주의를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승객은 놀란 듯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가방을 들고 사라집니다. 해당 영상은 버스에서 이 같은 사례를 주의하기 위해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뭐 하냐고 물었고 이 승객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버스에는 차량별로 최소 4개에서 8개의 CCTV가 달려있고 왼쪽과 오른쪽, 외부, 내부 모습을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죠. 3륜차 툭툭. 과속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딱 걸렸는데요. 몇 명이나 타고 있었던 건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승객이 계속 내립니다. 3인승 툭툭에 최대 6명이 탈 수 있는데 탑승자가 무려 27명. 정원의 4배가 넘는 인원이 좁은 툭툭 안에 몸을 구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인도의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인데요. 누리꾼들은 기네스북에 올라도 되겠다라는 반응인데 영상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중국 남서부에 있는 충칭은 여름이면 난징, 우한과 함께 3대 화로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최근 이 지역에 찾아온 이례적인 폭염으로 한 고궁 문화재 기념관은 지붕까지 녹아버렸습니다. 마치 불에 탄 듯 기와 일부가 녹아서 바닥에 떨어져 있죠. 지붕 한쪽 면이 무너지는 등 전체 형태가 변형됐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고온다습한 충칭의 날씨가 지난해 새로 개관한 신축 건물까지 손상시킬 정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반응인데요. 기념관이 충칭의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건물을 완공하면서 부실 공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길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가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다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램파슨 씨. 그녀는 가족들과 여행 중 테네시주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들렀다는데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보고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고 집에 가려고 차에 탄 순간 사달이 났습니다. 의료진은 렌 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지폐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돈은 일단 폐기됐습니다.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접촉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른바 악마의 약물로 불리는데요. 최근 테네시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지폐를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